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3일 7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 제가 연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고 다른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참고되는 책은 수학 예찬이고요.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디우 책인데 보면 바디우 책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바디우가 저는 좋게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성이나 진리에 대한 긍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학자인데 하지만 대체로 인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이제 바디우가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좋다. 이거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데카르트에 대한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데카르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 했던 거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데카르트가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 기획과 관련하여 수학에서 무엇을 받아들였는지는 명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학에 알랭 바디우는 꽂혀 있고 그걸 굉장히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이제 이 알랭 바디우의 책에서는 이게 수학을 약간 그냥 치켜 세우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수학의 진심이다,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일단 데카르트도 수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 수학을 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인 기획이라는 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계몽시키겠다, 이런 기획이거든요. 이런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했냐, 수학에서 뭔가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증명의 이상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바로 증명의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 증명을 아주 이상적으로 하는 방법, 권위나 어떤 거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하면서 어떤 현장을 보여주면서 파악하게 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철학적 테스트는 수학의 특질인 논거들이 이어지는 긴 사슬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한테는 철학적 테스트, 지금 이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논거들이 이어지는 긴 사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은 풀이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데카르트가 뭐 어떤 사람을 계몽시키려고 하는데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제공해서 그 풀이 과정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철학적 테스트를 이제 수학처럼 명확한 증명을 취하게끔, 풀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게끔, 이 풀이를 취한다는 게, 이제 풀이를 보인다는 게 이제 긴 사슬의 형태, 어떤 흐름이죠. 논리 전개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한 규律법에 따른 우회를 이용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규律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뭐 A랑 뭐 A가 왜 안 나오죠?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뭐 만약에 B가 1이 아니라면 A는 1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실을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철수랑 그 다음에 뭐 정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정수가 있는데 이제 철수랑 정수는 성별이 다르다 한 거예요. 성별이 다르다. 그런데 정수는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정수는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성별이라는 거는 남자 또는 여자가 있는 거니까 정수는 여자네가 되고 철수는 남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면서, 어떤 사실에 부정을 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걸 말하는데, 규律법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뭔가를 부정하면서 뭐가 맞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이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걸 부정하면서 어떤 것의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상대되는 입장, 반대되는 입장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아무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했나, 데카르트가 과연 규律법을 어떻게 썼나, 이걸 보면서 파악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의 실존, 곧 외부 세계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직접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절대적 회의, 즉 모든 진리와 모든 경험의 허망함을 단언하기에 이르는 과장된 의심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한 걸 보면, 그는 지나친 회의주의를 막기 위해서, 즉 세계의 실존에 대한 회의주의를 막기 위해서 회의주의자의 최종적 상태, 모든 걸 의심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이거예요. 이 회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경우에 어떻게 가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학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믿음에 기초한 거 아니냐, 학문이라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학문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학문도 의심해야 돼, 지식도 의심해야 돼,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주의자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네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네가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어떤 걸 탐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회의주의자들은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너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어, 너의 지식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탐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려면은 이 회의주의자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는 방향을 내가 잡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회의주의자들의 이제 문제를, 회의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데카르트가 어떻게 했냐 했을 때, 회의주의자들은 외부 세계가 진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다잖아요. 외부 세계라든가 아니면 학문에 탐구한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일단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탐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외부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한다거나, 이 지식이 왜 맞다고, 이 지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지를 알려줄게, 이러면서 접근하는 게 이제 전공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데카르트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래 좋아, 그러면은 너희 말대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걸 보기보다는 상대 말이 맞다는 걸 긍정하고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어떤 오류가 나타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입장의 오류를 통해서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규律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앞서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회의주의자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끝판왕을 한번 생각해보자. 끝판왕 생각해봤을 때 니네 말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의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그에게 의심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정리한 것부터 보면, 그러고 나서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자의 최종 형태가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심했어요. 다 의심해서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없네,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만은 긍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생각한 것 자체가 나의 입장이고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가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내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미 존재한다면 내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나란 존재와 관련되어지는 애들은, 나와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고 여기지는 애들은 나로 인해서 그 실존이 증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자의 최종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의심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심하고 있을 때 의심하는 나 자신이 부정될 수 없다. 나 자신조차, 내 생각하는 의심하는 행위조차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코기토인데, 이는 의심이라는 절대적 부정을 통해 진리의 지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코기토 에르고슴의 이제 이유 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의심이라는 부정을 통해 진리를 확보하는 기류법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의심을 너희가 끝까지 한다 해도 너 자신을 의심할 수는 없을걸?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을 의심할 수 없을걸? 왜냐면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니까. 너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 자신 외적인 건 다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느끼는 것 자체를 다 긍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부정할 수 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책의 구절이었고, 이제 알랭 바디우의 그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데카르트의 이제 코기토 에르고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의외로 오해가 많아요. 예, 왜냐면은 좀 철학을 이상하게 접하신 경우인지 어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오해가 많은데 왜인지는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데카르트의 이 발언은 알랭 바디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의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문적 탐구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한 논중인데, 예,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이해되어지더니, 혹자는 데카르트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냥 유명한 게 이거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나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나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이거죠. 아주 맥락 없이 그냥 이 문장만 보고서 유명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를 규정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간다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를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주의자가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회의적인 시선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영역인 거예요. 마지막 영역. 이게 이제 마지막 영역. 예, 이거는 회의주의자가 절대 부정 못해. 예, 이거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히 맞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주의자가 절대 부정 못한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문장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뭐 나를 규정했다, 자아를 규정했다, 인간을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현재는 이제 진리나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정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회의주의죠. 정말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이제 회의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그 회의주의를 막으려고 했을 때 데카르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 네. 극단의 회의주의로 나가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없는가?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회의주의가 극심하면 의식, 사고, 의심하는 현상 자체도 부정을 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예. 내가 의식하고 어떤 걸 사고하고 의심하는 현상도 부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나란 존재 자체를 당사자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부정하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것도 부정 못해요. 예, 그렇게 되니까 문제다 이거죠. 아예 의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의식이 있는 이상 그 의식하는 나를 부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의식을 허구로 본다는 것은 의식을 허구로 보는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는 의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회의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회의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나는 의심한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오타가 자꾸 나는데 뭐 의심한다는 건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이제 또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되지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구로
의식이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거를 이 입장을 취하는 나를 마주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말이 좀 헷갈리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허구로 보는 의식이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이 된다. 예. 의심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상태는 신뢰할 수 있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회의주의가 적용이 될 수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회의를 더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느냐? 부정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도 확신하지 않아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것은 온전한 사실이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회의주의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의식이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그 허구로 보는 의식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세상은 의심할 것 투성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것 투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두고 지금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회의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근데 회의적인 시선을 갖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내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도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또 같냐면은 이제 파르메이데스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떠올리고 뭐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과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실제 존재해서든 아니면 가상으로 그다음에 허구로 존재해서든 어쨌든 간에 나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내 존재가 확실해지면서 나와 관계 맺고 있고 내가 엄표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확실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의주의가 썩 물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말은 애초에 허무주의가 아니라 회의주의를 이제 없애고 학문의 정초를 만드는 그 기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면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애들이 회의주의 안 빠지고 잘 하겠지. 하지만 어떻다? 세상은 여전히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참인 게 어디 있어? 하겠지만 데카르트는 그럼 뭐라고 할 거다? 야, 생각하는 나를 부정할 수 없잖아. 그건 절대적으로 맞잖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데카르트의 문장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표현 그거를 이제 알랭 바디유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삼아서 이제 저도 데카르트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